우리는 지금 왜 이슬람에 주목하는가? 이슬람 세계는 미래를 향한 동반자입니다. 이 히스 교수의 이슬람 발간 기념에 맞춰서 진정으로 이슬람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11 테러 10년 전과 현재 이슬람의 세계를 비교해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이슬람 문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축적된 어떤 지적인 편중과 편견, 소모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참다운 이제 지성과 교양으로 글로벌 문화, 중동이 전체가 25나라인데 중동에서 아랍어를 모국어 쓰지 않는 나라는 3나라입니다. 이란 말 따로 있고요. 인도 유르키안어고 터키는 또 우리말하고 같은 우랄타이어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물가가 2배 올랐다. 못 견딥니다. 그리고 아랍 22개국 평균이 28세 미만의 청년층 인구가 다 65%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이 지금 35%에 있다고 있습니다. 직장을 못 구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이 35%의 실업률을 가지고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폭동은 이제 막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SNS가 확산되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내 이웃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처절한 자기 반성과 비교적 성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못 견디는 거죠, 젊은 아이들이.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 불만 세력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이 없으니까 폭동으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혁명은. 이 빵빵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은 상태에서 바늘을 갖다 댄 사건이 이제 무하머드 부아지지의 분신 사건입니다. 이건 저희 학교에서 이 바스티우 감옥 이제 그 습격으로 프랑스 인권혁명이 일어났던데 버금가는 이제 아랍 혁명의 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하머드 부아지지가 대학을 졸업한 26살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거죠. 7남매의 맞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병으로 어머니까지 8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가장입니다. 그럼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집에 있는 리어카를 끌고 무가 과일 행상을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가 무가 과일 행상 출신이었습니다. 철저한 가난의 대물림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가난을 이겨나기 위해서는 정말 아끼고 먹지 않고 참으면서 장남의 무하마드 부아지지는 대학을 보냈던 겁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니까. 근데 그 아들이 취직도 못하고 결국 성공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병을 얻어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리아카를 끌고 나왔는데 이게 영업 첫날입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립니다. 이게 또 경찰이 기른데 밥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 부아지지가 애원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 돈을 요구했는데 영업 처음 나오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뇌물을 못 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불어서 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 내가 가면 오늘 8시 후가 굶는다. 다음에 내 뜨뜻 좀 잘 벌 때 뜨뜻하라. 근데 아랍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걸하고 비굴한 자에게 아주 강하고 또 강자에게 매우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목적 DNA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절대성을 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찰이 하나도 첫날부터 아침부터 재수없게 하나도 못 뜯었는데 비굴하게 나오니까 그냥 이게 약간 돌아가지고 이 부러지만도 못한 놈아 하면서 자판을 끄덕차면서 고까지 참았는데 너 애비도 그랬는데 평생 자기 아버지 뜯어 먹었을 거 아니야. 이놈조차도 이러는구나 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일이 안 되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게 또 여자 경찰입니다. 하필 그 가부장적 부계 중심의 사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현지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어떤 언론도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인권혁명에 버금가는 아랍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의 진상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네. 현지 언론은 이걸 영어로 스피리추얼 킬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얘는 영적인 살인이다. 무장으로 시작합니다. 맨 먼저 시위하면서 무기고를 탈취해서 100% 무장합니다. 첫 번째. 그렇죠. 무장투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텔레비전 유심히 보셨지만 아무도 분석 안 해주니까 다 넘겼겠지만 주로 이제 벵가지 쪽에 있는 그 와라바라는 반부족과 또 이제 트리폴리에 있는 이제 가다피 부족 간의 이제 권력 쟁탈인데, 이게 벵가지 쪽에 있는 그 반정부 세력들이 공기를 하면서 무기를 탈취하고 뭘 했냐면은 국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삼색기를. 적어도 우리가 민주화 투쟁이나 정권 투쟁, 독재 타도는 국가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거기서 민주를 쟁취해야 그 투쟁이 선명성을 갖고 정당성을 갖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흔들면서 정권을 물러나라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내란입니다. 가다피 나쁜 정권이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정권이라 할지라도 자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다른 국가를 내세우면서 이게 반란을 획책했을 때 그걸 억압하거나 진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이 나쁜 지도자, 좋은 지도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입장이 바뀌어도. 그래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구 언론은 이것을 자국민을 학살하는 무도한 이게 학살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냥 끔찍한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반군 지도자를 보십시오. 지금 반군 지도자가 압둘 잘리인데 그 반군 지도자의 100%가 바로 엊그저께까지 가다피 정권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압둘 잘리 가도정부위원회가 법무장관 출신이고 총리 지브레리 국가개발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고 줄줄이 적어도 그 민주적인 투쟁과 그 정권을 이어받을 그 시민사회나 야권이 그런 선명성과 최소한의 정책 양식을 갖기 위해서는 한때 뭐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처럼 버마의 아웅산 수지처럼 한때 대한민국의 DJ처럼 목숨을 거쳐서 지켜주는 그러한 결과 위에 민주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명한 어떤 정치적 정의감을 갖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고통받던 1급 공모자들이 바로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배를 갈아타고 지금 다 반군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리비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완벽한 변절자, 배반자죠. 그러니까 대중적 동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 버틴 겁니다. 그래서 나토가 개입해서 나토가 가다피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투쟁입니다. 이게 이제 리비아가 다른 나라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제 분쟁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럼 왜 나토가 리비아에 개입했을까?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리비아가 세계 최고의 그 저항유 고효율의 석유를 만들어낸다. 질이 아주 좋습니다. 사우디보다 이게 아주 품질이 좋은. 가다피가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아프리카 연합을 통해서 철저한 그 석유 이익을 국가 통제를 하면서 서방 이제 이익이 거기서는 발휘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달러 본위도 쓰지 않고 여기 지점장이 계시지만 달러 본위를 쓰지 않고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를 두 배를 보내서 가다피를 제거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시리아나 예멘에서는 정말 무저항의 시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매일매일 수백 명, 수천 명씩 들어가면서 지금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와 예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아직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뭐 개미 두 사람 너무 이게 좌파적 그걸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이제 붕괴를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게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친미 뭐 반미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이 휴머니즘의 문제고 정말 우리 인류 공동체가 지켜야 될 기본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이런 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글로벌 보편 가치로
편견 없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정부 속에서 그냥 어떤 인류가 가져야 될 어떤 가치 전도 속에서 계속 혼란을 겪을 것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톤을 굉장히 부드럽게 했습니다. 부드럽게.